가장 장점은 어차피 품앗인데 뭘 그렇게 비싸게 주냐.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하시고 또 배우파도 운영하시고 뭐 진짜 엔터테이너인데요. 진명현 대표님이 좀 입을 좀 풀어주셔야 또 이야기가 좀 확장되지 않을까. 네. 네, 고 대표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단히 깎으셔가지고 아주 독립영화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네, 독립영화는 상업영화는 5배 이상 받아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개봉이라는 과정을 겪으시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개봉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 같은 거여서 매주든 아니면 매달이든 돌아오는 거고,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도 작품을 만들고 나서 개봉이라는 과정을 꼭 겪어야 되는데, 그때 필수적인 일이 배급과 마케팅인 것 같아요. 아마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객으로도 아니면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참여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뭔가 하는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특이한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브먼트라는 회사는 저랑 같이 공동대표로 있는 친구 둘이서 운영하는 회사고, 이쪽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인디스토리에서 제작을 했고 CGV 아트하우스에서 배급을 했던 최악의 여름 저희가 이제 아웃소싱으로 홍보 마케팅에 참여를 했었고, 장권재 감독님이 출연하신 영화에 나온 우리 김세벽 배우는 저희가 매니지먼트까지는 아니고 에이전트를 하고 있는 유일한 배우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마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독립영화 배급 마케팅의 상업이랑 좀 다른 특이점은 네트워킹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계속 같이 움직이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토마시처럼 서로가 같이 일을 하지 않아도 모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도움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좀 얹어주려는 마음들이 있는 그런 동네가 여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장권재 감독이 말씀하신 하늘의 판타지아 때 배급과 마케팅이 뭔가 좀 힘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저희도 늘 그런 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영화를 개봉할 때 그 힘은 크게는 두 가지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는 거고요. 돈이라는 거는 사실 영화가 보인다, 영화를 좀 보이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배급과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극장들로부터 되게 많이 들어요. 영화의 마케팅 분위기를 좀 올려달라, 영화를 좀 보이게 해달라. 근데 실제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길을 지나다가 그 영화가 개봉을 한다는 소식을 눈에 보이게 하려면 약간 공회에 가까울 정도로 광고에 돈을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나가는 버스 광고가 한 1억 정도 해요. 버스에 이렇게 붙어있는 영화들. 근데 독립영화들의 개봉할 때 프린트 앤 어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해서 P&A 비용이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그 비용 전체를 버스에 써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 자체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 극장을 가지고 있는 배급사분들도 계실 텐데, 극장이 없는 배급사 같은 경우에는 극장 자리들에 이제 거는 포스터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그 영역에 돈을 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를 붙여서 극장에 왔을 때 포스터가 보이게 하는 거에도 그런 돈의 힘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개봉 들어갈 때부터 포기하고 들어오거든요.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는. 그럼 돈이 없을 때 어디에 의지를 하고 가야 되냐? 거기서 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명세고요. 또 하나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둘 다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동진 평론가님이 선택하는 시네마토그램 선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럼 그분이 그 영화를 좋아하셔야 되고 그 취향에 기다려야 돼요. 응답을.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은 드디어 신이 이번 영화에도 도움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라이브까지 열려버리면 뭔가 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 1만을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올라가요. 아마 그런 작품들을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인데 그건 정말 어려워요.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관객들이랑. 그러니까 돈과 유명세까지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관객들과의 어떤 은밀한 텔레파시 같은 거를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인디플로그에서 최근에 작품을 개봉하신 연회당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작품들을 관객들한테 툭 밀어주는 느낌을 옆에서 보면서도 느꼈는데,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배급과 마케팅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배우들과 감독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잘 맞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독립영화들은 배우, 감독, 제작
마케팅하는 실무자들, 극장까지 거의 한 배에 타서 한 팀으로 움직이고 모두의 손에 노가 들려져 있거든요. 누구라도 한 명 그거를 잘 못 저으면은 그 배가 절대로 나가지 않는데, 그래도 다행히 50개관 이하에서 개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연예담 팀을 보면서 아, 되게 다행이다, 올해도 이런 작품이 나와줘서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에이전시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까 이상희 배우랑 유성현 배우가 회사가 없어서 가능했겠구나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매니지먼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그 수많은 무대 인사와 관객과의 대화를 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 저렇게 작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힘을 내야지 되는 건가? 만약에 저 배우들이 의지가 있었어도 회사에서 오케이가 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의 차이긴 한데 확실히 상업영화랑 동영화는 굉장히 큰 뭔가 벽이 있어요. 여전히 그것들을 많은 감독이나 배우 같은 창작자들이 허물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일하는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손도 못 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할지가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1년에 하늘의 판타지아도 그렇고 뭐 최악여도 그렇고 연애담도 그렇고 희소식들을 좀 들으면서 버텨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들을 저희가 좀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1분을 오버를 했는데 제가 또 장건재 감독이 드릴게요. 그 사실은 좀 잘 정리를 하셨던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좀 되게 잘 보시는 것 같고 사실은 배급이나 홍보 마케팅의 이면에는 일정한 자본이 있던지 아니면 그에 따른 그래서 그 일정한 자본에 따른 어떤 툴들을 활용할 수가 있던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유명세를 타든지 아니면 혹은 가장 어렵지만 아이디어가 있던지 뭐 이게 없으면 어렵고 힘들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급을 하셨으니까 연예담 얘기를 약간만 해드리자면은 광고를 안 했습니다. 할 돈도 없고 그래서 가장 많이 든 돈은 인쇄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여배우들 엽서가 이쁘다고 계속 인쇄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어제 공식적인 통계를 내보니까 무대 인사를 40번을 했고요. GV를 어저께까지 20번 정도 GV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의지가 있지만 두 배우님들이 특정한 매니지먼트에 속해 있었다라면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건데 어찌됐든 그 홍보 마케팅 회의를 석 달 전에 그 감독님과 배우들이 다 결합해서 홍보 마케팅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스터 결정할 때도 뭐 되게 많이 논쟁도 많이 있었고요. 전단지 하나하나까지도 다 배우들하고 다 의논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줬다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런 수화가 나올 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추가를 하면 이게 다큐멘터리는 이게 특히 이 유명세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소위 김어준, 주진우가 언급을 하는 것과 언급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펀딩을 받을 때. 그리고 다루는 대상이 좀 이를테면 무연두두시 이야기처럼 전직 우리 대통령이었죠. 전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냐 이야기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또 크고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이 펀딩 과정이나 그 이후에 어떤 붐업 과정에서 결합되지 않으면 역시 다큐도 광고를 그렇게 뭐 아무리 쓰더라도 뒷심이 별로 이제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늘 고민이 어떻게 보면 내적인 어떤 점검과 어떤 내적인 힘을 갖고 뭔가를 자꾸 가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힘과 어떤 외부적인 이슈만을 갖고 자꾸 이렇게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좀 자괴감, 강박관념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뭐 이동진 씨 개인한테는 전혀 불만 없어요. 근데 이제 자칫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진 씨가 언급하는 영화, 언급하지 않는 영화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펀딩을 받으면서 일종하게 SNS에 기반을 둔 팟캐스트들에서 언급이 되는 영화와 언급이 되지 않는 영화는 굉장히 크다. 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런 연줄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답답함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
그게 또 광범위하게 그것들을 타고 전파되는 영화들은 굉장히 무섭게 전파가 빨라요 또. 예. 똑같이 광고비를 안 쓰더라도 이랬을 때 이제 영화계 내적인 내부에서 내적인 매뉴얼과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약간의 과제로 저희한테 남아있다는 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한여름의 판타지하고 연결에 대해서 잘 오히려 전명현 대표님이 오히려 잘 정리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결고리를 그렇게 가볼까요? 그러면 또 한여름의 판타지와